네, 객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셨나요? 객체라는 것이 어떤 거다. 자, 객체가 매우 중요하고요. 자바 프로그래밍. 사실은 모든 프로그램, 요즘에 하는 모든 프로그래밍에서 자바를 포함해 모든 그 우리가 아이폰 개발하는 오브젝티브 C도 그렇고요. 다 개념적으로 객체, 오브젝티브 다 객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객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게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객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번엔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우리가 그 타이틀이 무한도전 프로그래밍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한도전 멤버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좀 그 현실적인 무한도전 멤버 유재석 씨를 포함을 해서 그 여러분들이 계신데, 자, 7명들의 멤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7명의 우리 멤버를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멤버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무한도전의 멤버라고 하면 누구누구를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유재석,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정영돈, 이렇게 누구 특별한 사람을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거는 객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한 각각의 객체가 7객체가 있는 거죠. 그 각각의 객체를 하나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거는 무한도전 멤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편하게 멤버라는 개념을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무도의 멤버가 우리가 클래스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 7명, 7객체를 통틀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무한도전 무도 멤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에서는 그 멤버라는 개념이 클래스라고 표현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객체의 공통된 거를 찾아내서 그 공통된 개념을 하나로 표현하는 게 클래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도 멤버는 클래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그 무도 멤버 클래스가 뿅 하고 이제 진짜 실질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 사람이 유재석 씨가 됐든 누구죠 하하가 됐든 이렇게 하나의 객체가 실질적으로 나오게 이렇게 되는 개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다시 한번 프로그래밍 개념으로 옮겨보면 여기다 이제 무도 멤버니까 무도 이렇게 할까요? 그냥 우리 쉽게 그래서 무도 멤버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우리 간단하게 그냥 멤버로 하죠. 그래서 우리가 멤버라는 개념을 지금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도 멤버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했고 그 무도의 멤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멤버라는 클래스 이름을 써서 새로운 하나의 클래스를 뉴해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멤버라는 클래스를 만들었고 지금 우리가 만든 개념은 무도의 즉 무한도전 멤버를 나타내는 클래스를 정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멤버라는 클래스는 모든 7명의 그 각각의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한 공통된 사항인 거죠. 자, 다시 말하면 모든 멤버들의 어떤 공통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의 가장 공통점은 무엇일까? 자, 이제 이런 출발해서 객체가 뭔지,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먼저 가상적인 문제를 한번 만들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객체 지향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죠. 그래서 지금 문제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이와 이름이 있다고 보고요. 각 모든 멤버들은 나이와 이름이 있겠죠. 자, 그래서 무도 멤버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누구라는 어떤 만약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해보죠. 자, 그래서 보면 무도 멤버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누굴까라고 이렇게 알아보기 위한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객체 지향적인 접근 방식으로 써서 만들어보죠. 자, 그럼 여기서 객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각각의 무도 member가 되겠죠. 무도 멤버가 7명이 있으니까 그 각각이 무도 멤버가 객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객체들을 통합할 수 있는 개념이 이제 멤버였죠. 그래서 우리가 멤버라는 클래스를 만드는 단계고, 자, 그러면 모든 멤버들의 공통점이 뭔지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클래스는 두 가지의 그 중요한 요소를 갖게 됩니다. 두 개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갖게 되는데 그게 하나가 속성과 메소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속성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속성은 모든 그 객체가 갖는 공통의 특징.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 모든 무도 멤버들은 나이라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나이가 있잖아요. 누구는 몇 살, 누구는 몇 살. 사실 모든 사람들은 다 공통적인 그런 또 그 공통점을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모든 객체가 갖는 공통점이 그 결국은 특징 그런 걸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어떤 객체는 속성이라는 걸 갖게 되는데 그 속성은 중요한 건 그 우리가 데이터 타입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데이터 타입. 그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숫자인가 문자인가. 자, 일단 우리는 노는 즐기는 재미있는 프로그래밍 개념에서 보면 자, 일단 두 가지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숫자인가 문자인가에 대해서만 고민을 먼저 해보죠. 나이는 숫자일까요 문자일까요? 당연히 숫자이죠. 그래서 이제 숫자라는 특징을 갖는 속성을 갖는다. 자, 이게 이제 그 모든 객체가 갖는 클래스적인 그러니까 공통적인 특징이고요. 또 하나 이름이 있다. 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름은 그러면 데이터 타입으로 볼 때 숫자일까요? 문자일까요? 네, 맞습니다. 문자입니다. 그래서 문자인 이름이라는 속성을 갖는다. 자,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어떤 클래스를 생각을 하게 되면 그 클래스가 갖는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뭔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 속성을 나타내는 말들이 그 각각의 아이템들, 각각의 데이터 타입이 무엇인지, 숫자인지, 문자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숫자는 여러 종류의 숫자가 있겠지만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제 정수, 뭐 실수 등 얘기를 하는데 일단 우리가 정수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죠. 정수란 똑똑 떨어지는 숫자들, 나이와 같은 것들이 똑똑 떨어지는 숫자들이죠. 뭐 1.5, 3.5 이렇게 나이 17.7세 이렇게 얘기 안 하니까요. 이런 걸 우리가 똑똑 떨어지는 걸 정수라고 그러고 보통 정수는 인티저라는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씁니다. 그래서 그 나이기 때문에 age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속성을 이렇게 정의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정수형이고요. 정수형 나이 속성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ge라는 이름에 정수형 데이터를 갖는 속성 이름을 하나 그 정의를 한 거고 멤버라는 앞으로 모든 멤버들의 객체들은 이러한 나이라는 속성을 갖는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름을 해보죠. 자, 이름. 자, 이름은 문자형 속성 이렇게 되죠. 그래서 문자는 자바에서는 문자는 스트링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사용을 합니다. 자, 스트링 그래서 name이라고 우리가 스트링형 그를 쓸 수가 있죠. 자, 이러면 지금 중요한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어떤 그 클래스라는 개념은 공통의 모든 객체의 공통적인 특징을 잘 생각을 해서 그거를 공통적으로 가지는 속성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속성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형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프로그래밍에서는 숫자인지 문자인지에 대한 고민을 제일 먼저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인티저라는 숫자형과 문자라는 이름은 박명수, 뭐 유재석 등등으로 이렇게 그 문자형이잖아요. 그래서 스트링이라는 문자형 이름. 그다음에 나이는 1살, 2살, 3살, 뭐 42, 44, 33 이런 식으로 숫자형이기 때문에 숫자형. 자, 이렇게 두 가지의 속성을 갖는 멤버라는 클래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클래스는 이런 형식의 클래스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무도 멤버들의 클래스라는 개념을 생각을 해서 클래스를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클래스를 정의를 하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무도 멤버들의
평균 나이, 즉 누가 제일 많은가를 알아보기로 했죠. 그래서 누가 제일 많은가 나이를 알아보기로 했으니까,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뭐 후라는 문제를 푼다고 해보죠. 그래서 후라는 또 모든 것들은 클래스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클래스를 만들고, 지금 메인이라는 메소드가 시작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자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 개념에서는 그러한 객체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객체를 새로 만드는 거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합니다. 지금 보면 멤버를 한 명 만들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이름을 다 알기 때문에 유재석이라는 이름의 멤버를 만들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객체 지향 자바 프로그래밍에서는 new 하면은 새로운 객체를 만드는 개념이 됩니다. 모든 객체들은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져야 실질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스는 어떤 설계서 같은 종이에 그리는 개념이고요. 그거가 직접적으로 집을 만드는 식으로, 그렇죠, 만들어야지 실질적으로 만들어지고 우리 눈에 보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애기도 이제 결혼을 해서 우리가 애기를 낳아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런 애기가 우리 낳았으면 좋겠어. 뭐 눈도 크고 얼굴도 예쁘고 김태희처럼 예쁘고 공부도 너무 잘하고 이런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 이제 상상, 이제 희망, 디자인, 설계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으면 이제 그건 진짜 우리의 아이의 객체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짜 아이의 객체가 있어야지 이제 내가 그 아이와 이제 어떤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대화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new 해서 이 멤버라는 우리가 정의했던 그 클래스를 실질적으로 만들어내야지 됩니다. 그래서 멤버. 자 그래서 프로그래밍에서 객체를 만드는 방법은 자 이런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YJS라는 개념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유재석이라는 사람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YJS라는 이름을 붙였죠. 변수라는 개념의 이름을 받쳐야 되니까 만든 거죠. 자 그럼 멤버 박명수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똑같이 해야 됩니다. 멤버 지금 이렇게 해서 그러면 2명의 멤버를 만들게 되는 거죠. 자 또 마찬가지로 이제 3명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이거는 반복되는 거니까 일단 생략을 하고, 그러면 이제 2명의 멤버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2명의 멤버를 만들었는데, 중요한 건 지금 2명의 멤버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죠? 속성이 나이와 이름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만든 형태는 일단 나이와 이름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속성은 처음에 이제 초기화를 해줘야 되는 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희가 좀 더 공부를 하다 좀 깊이 어쨌든 이제 저희가 발전을 해 나가는 단계에서 생성자 뭐 이런 개념을 배우게 될 텐데, 그거는 이제 또 그때 가서 하고, 지금 일단은 어떤 생긴 객체, 그러니까 YJS. 자 이러면 개념적으로 보면은 유재석이라는 멤버가 일단 태어난 거예요. 태어난 거고, 태어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름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유재석의 나이는 지금 뭐 40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 값을 대입을 해줄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유재석이라는 객체를 만든 거고 나이는 40이다 이렇게 값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유재석의 이름을 지어줘야 되죠. 자 이름은 그래서 name이라는 속성이었고, name은 우리가 문자는 이렇게 쌍따옴표로 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유재석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 주면 지금 우리가 YJS라는 이름의 멤버 클래스의 객체를 하나 만든 거고, 뿅 하고 이제 태어난 겁니다. new 함으로써.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나이는 40세고 이름은 유재석이라는 객체가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 눈에는 지금 유재석 씨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똑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그럼 박명수라는 객체가 나왔고요. 이 나이는 42. 뭐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뭐 그렇게 그냥 가보죠. 대충 유튜브나 구글에서 찾아보면 비슷하게 나오시는 것 같기도 한데 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박명수. 자 이렇게 되면 지금 개념적으로 우리는 멤버라는 무한도전 멤버를 나타낼 수 있는 멤버들을
공통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멤버라는 클래스를 정의를 했고 그 클래스로부터 그 객체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각각의 객체는 속성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두 명의 멤버를 만들고 한 명은 나이가 40인 유재석, 한 명은 나이가 42인 박명수 이렇게 두 명을 만든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알아보고 싶은 게 누가 나이가 더 많은가 뭐 이런 우리가 질문을 해본다고 치죠. 자, 이제 치면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통 이제 그 어떤 비교하는 건 if 문으로 할 수도 있게 그랬죠. 그래서 누가 더 많은지 알아보려면 if 문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YJS, YJS 유재석의 나이를 가져오고요. 유재석의 나이에서 박명수의 나이를 빼면, 자, 요렇게 지금 보면 요 안에 if문 안에 참이냐 거짓이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if문 가로 열고 그 안에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을 넣어주게 되면 참인 경우와 참이 아닌 그렇지 않은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프로그래밍이 진행이 되는 개념인 거죠. 지금 혹시 이제 그 if문이 낯설으실 수는 있는데 이제 처음이니까 그러면 일단 한번 보시고 if문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또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자 그러면 요 안에는 이게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요 앞에가 숫자가 더 크게 되면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면은 0보다 커지겠죠. 즉 그런 경우에는 유재석 씨가 나이가 많은 걸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생뚱맞을까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나 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프로그래밍으로 뭐 10,000명, 1,000명 이렇게 있는 중에서 누가 제일 나이가 많은지 찾는다라든가 등등의 프로그래밍으로 발전하기 위한 하나의 개념이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해보죠. 자, 이런 경우에는 시스템 아웃 프린트 라인 자, 프린트 라인 유재석 이게 형이 된 거죠. 만약에 유재석 씨가 나이가 많았다면 형이 되는 거죠. 자, 그렇지 않으면 자, 그렇지 않은 경우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대로 그 박명수 씨가 형인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카피해서 카피해서 페이스트를 하죠. 카피 컨트롤 C 컨트롤 V 이번 그러니까 여기 밑에가 그 수행되는 케이스는 박명수 씨가 형인 경우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지금 여기 로직이 복잡해 보실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if문은 그 안에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문장이 들어가고 참인 경우에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안에 있는 바로 문장을 수행하고요. 자, else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다시 말하면 이 경우가 0보다 크지 않다는 얘기는 YJS가 적은 경우죠. 나이가 지금 저희는 이제 객체를 우리가 직접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작업할까 혹시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이 과정이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어떤 데이터를 읽거나 인터넷에서 뭐 받거나 등등등 네, 그런 경우에 우리는 이 로직을 짜는 부분이 프로그래밍으로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반대의 경우에는 박명수가 형인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쭉 프로그래밍을 돌려보면 뭐 당연히 결과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경우에 박명수가 형이죠. 그러니까 지금 결과를 알 수가 있지만 지금 이제 설명드리는 거의 핵심은 어떤 문제를 우리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필요한 객체가 뭔지를 찾아내고 그 객체를 속성과 메소드로 이제 생각을 구별을 하고 필요한 속성이 뭔지 메소드로 뭔지를 구별을 하고 필요한 속성을 적고
그렇게 속성을 적은 다음에 실적으로 문제를 풀 때 그 값들을 대입해서 실질적인 객체를 만들고, 자 그래서 그 객체의 속성을 활용해서 어떤 문제를 푸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진행이 되는 예를 보여드린 거고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 나이나 이름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객체의 속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객체들은 공통된 속성들이 있고 공통된 어떤 행동 액션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객체를 가장 쉽게 얘기하는 거는 그냥 사람을 생각하시는 게 제일 편하고요. 사람들이 다 객체입니다. 그래서 모든 객체는 다 이름이 있고 나이도 있고 공통된 개념인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클래스로부터 태어났으니까 사람들은 다 나이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 당연히 말을 할 수 있다 또는 글을 쓸 수 있다 뭐 등등등 뭐 손가락을 사용해서 젓가락을 운영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등등등 그러니까 인간들이 가지는 여러 가지 특징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속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은 지금 일단 어떤 객체와 그 객체가 가지는 특질인 속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객체 지향에서는 객체가 완전히 핵심이기 때문에 객체에 대한 이해를 계속 우리가 꾸준히 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할 동안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즐겨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멤버라는 개념에 나이와 이름을 갖는 그런 멤버 2명을 만들고 나이를 비교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객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객체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속성이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몇 번 한번 잘 이해가 처음에 한번 듣고 이해가 안 되시면 한번 계속해서 듣고 이해를 하면 점점 이제 조금만 더 참고 하시면 정말 이제 재밌는 단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긴 있는데요. 뭐 생소한 내용들이 계속 튀어나오기 때문에 계속 몇 번 이제 하다 보면 그 내용들이 거의 다 이제 숙지가 되는 그 순간서부터는 정말 이제 재미있는 더 아주 즐거운 프로그래밍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한번 시작을 하셨으면 같이 한번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